욕심은 많고 능력은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은 하기 싫고요. 뭔가 쉽고 빠른 방법이 없나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콩파리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바로 내렸죠. 그 영상이 소위 말하는 떡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이 난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유튜버들을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유튜버들의 팬과 안티들이 몰려와서 댓글창에서 싸움박질을 하더라고요. 또 그 유튜버들끼리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바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나 혹은 제 책을 읽어보신 독자님들께서는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있죠. 엮이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번거로운 일에 엮일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제 30년 지기 친구를 위해서 탄원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학폭 피해자로 된 상황이었거든요. 존경하는 판사님께로 시작되는 글을요, 주말 내내 A4 용지 6장인가 7장인가 써서 친구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엮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번거로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간과는 엮이지 말자가 제 3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왜 또 올렸느냐? 그 영상이 내리자마자 유튜브 댓글로 몇 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왜 내렸느냐? 다시 올려달라. 어떤 분은 혹시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성콩파리에 빠져서 큰 피해를 봤다. 사람들이 내 여자친구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고요.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다시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계발서에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흙수저였다. 그래서 열심히 성공을 했다. 지금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를 유튜브나 SNS에 자랑을 합니다.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가 많이 모이면은 책을 내기도 합니다. 책을 내면은 그 다음 수수는 강연을 하러 다니죠.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SNS에 있고, 열심히 책 내고, 열심히 강연 다닌다. 이거야 다 자기 능력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계발 저자나 연자들이 검증이 안 되었다는 거죠. 연봉 10억, 월 2천만 원 수입,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댓글을 조작하고 조회수를 조작하고 혹은 책을 사재기 하고 책을 뒷광고하면서 시장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명세를 이용해서 코칭파리, 강연파리, 상담파리를 한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지점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와 있고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의 가치가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안 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요, 왜 인간은 이런 자기계발 책이나 강연에 현혹이 될까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상적 자아가 높고 현실적 자아는 낮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우리는 뭐로 메워야 될까요? 노력으로 메워야 하거든요. 근데 노력은 하기 싫죠. 어떤 노력이든 힘들잖아요. 그 대가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욕심은 많고 능력은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은 하기 싫고요. 뭔가 쉽고 빠른 방법이 없나 기웃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러면서 자기계발 책이나 강연에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 잘하면 되죠.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요. 미적분학 열심히 풀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하는 건 힘들죠. 놀고 싶은 거 꾹 참고 도서관에 앉아서 재미없는 미적분학 풀어야 되잖아요. 막상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쉽고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위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비법이 강의, 이런 것에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거죠. 자기계발서 저자들이나 연자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플러스 더불어 세상 돌아가는 눈을 열심히 키웠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만약 운이 따른다면 큰 부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럴 경우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병원을 차리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병원 차리고 병원 열심히 운영하고 병원 경영에 관련된 강연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제가 성공파리 강연 열심히 쫓아다녀도 별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을 버는 방법에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 같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대박은 없고요. 눈먼 돈 또한 없습니다. 돈을 잘 벌고 싶은 분들은요. 나의 현재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공 강연 쫓아다니면서 저자나 연자의 성공 스토리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남의 인생 파지 말고요. 내 인생을 파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왜 돈까지 내가면서 남이 대박친 인생 얘기를 듣고 다니십니까? 자, 다시 서울대로 돌아가 봅시다. 2013년도에 발표한 미시간 주립대학교 잭 캠프린 교수의 결과가 의미심장합니다. 연구 제목이 뭐냐면요.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음악이나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서 25%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부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라고 합니다. 좀 의외죠?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미술 쪽이 훨씬 더 재능을 타고나야 되는 분야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 쪽이 좀 더 재능을 타고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뒤집은 논문이었죠. 2008년도에 나온 책이죠. 아웃레이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쓴 책이고요. 멜컴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그 사람의 한 주장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거 2000년도 초반에 아주 핫해갖고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컨셉입니다. 나는 공부머리가 없다. 그럼 서울대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나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의 가성비를 최대한 살려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그래도 인생이 중타는 칩니다. 서울대에 갔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또 다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계발 강연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죠. 무조건 고가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꼬드깁니다. 무조건 이 비싼 고액가에 들으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막상 성공 강연, 자기계발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 청출 어람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자를 뛰어넘을 만치 돈을 번 사람은 별로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말 귀한 투자 정보는요, 자기들끼리 공유하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돈 투자해서 몇배 뻥튀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요,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다 해먹는다는 거죠. 가끔 생뚱맞은 자리에 음식점이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의아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가 이게 뭐 도로도 그렇고 사람도 안 다니는 길인데 과연 장사가 될까? 막 이리 생각했던 음식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점 앞으로 8차선 대로가 났습니다. 한 3, 4년 만에요. 뭐 시청 이런 데서 개발 정보 미리 다 빼낸 거죠. 몇 년 버티면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8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 몇 배를 뛰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 8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좀 내줘야 된다. 그럴 경우 영업보상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음식점을 해서 몇 년간을 버텼구나.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정보 하나도 못 듣습니다. 방구 좀 낀다는 그 지역 기반 토착 세력들이요, 지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 편향이라고 하죠. 이런 경향이 심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유튜버의 영상들의 댓글 보고 많이 느낍니다. 뭐 꼭 제 유튜브 댓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상의 주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댓글로 다는 경우는 아주 흔하고요. 혹은 본인이 긁힌 그 지점을 심기 불편해하면서 댓글을 답니다. 혹은 뭐 이런 댓글 되게 흔하죠. 내 주변 다 안 그렇더라 이러면서 댓글을 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얘기는 안 듣고 싶다는 거죠. 안 보고 싶다는 거죠. 뭐 눈 막고 귀 막으면서 본인의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리는 형상입니다. 나도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도 롯데 시그니엘에 입성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객관과 합리를 무시합니다. 뭐 이런 셀프뽕에 취하면 뭐 행복은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면 1930년도에 자기개발 열풍이 시작이 되었고요. 주로 인간관계에 대해 쓴 데일 카네기 책이었죠. 그 뒤로는요,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시크릿 책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인기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마음 챙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예로 들어볼게요. 1970년대부터 자기계발서 붐이 일었어요. 특히 도쿄대생은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학습법 책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90년대에는 경제의 불안과 맞물려서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자기계발서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도쿄대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일본에서는요, 소확행이라던가 단순한 삶, 이런 컨셉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확행이란 용어는요, 1996년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수필집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계발서 열풍은 본격적으로는 IMF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이어오다가요, 그 2017년, 18년쯤에는 막 난리가 났었죠. 막 주식이랑 부동산 관련 책들이요, 서점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인도 난리가 났었죠. 이 열풍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극심한 변화가 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 자기계발서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을 건 나 자신과 내 돈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컨셉과 개인주의 컨셉이 맞물린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점점 중요한 세상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내 인생은 내 책임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생각과 더불어 자기계발 열풍이 사회에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과도한 자기계발 혹은 나한테 그닥 득이 안 되는 컨셉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쉽습니다. 나의 돈과 시간을 과하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내 두 눈을 열고 내 귀를 크게 열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보입니다. 제 환자분 한 분이 재회 상담에 6개월 동안 총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그 단 반년 사이에 쓰게 됐냐 제가 여쭤봤죠.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재회 상담 사이트가 나와서 좋아 보이는 곳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착수금으로 200만 원 요구했고요. 그 뒤로 계속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명목은 내가 꼭 헤어진 X랑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굳은 약속이었죠. 결국에는 헤어진 X랑 재회를 하진 못했고요. 그 환자분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시느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결국 부모님이 아시고요.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기 개발에 현혹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하고 싶지 않거나 안 하는 거죠. 빠르고 쉽게 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개발 동네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개발 동네를 기웃거리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동안에는요, 셀프뽕에 빠져서 행복합니다.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평행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인간은요, 내가 믿을 건 나 자신과 내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네 꼴은 생존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가 극심한 불황에 있잖아요. 이런 불황이 자기 개발 열풍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